2026 U23 아시안컵 준결승, 영원한 라이벌 대한민국과 일본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이 경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바탕으로 한 저의 분석이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경기를 바라보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2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대한민국의 승리에 걸린 배당률입니다. 사실 라이벌 매치에서 한 팀의 배당률이 5배를 넘어가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대체 이 숫자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흐름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일본 승리 배당은 1.90에서 1.80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 승리 배당은 4.10에서 무려 5.25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전 세계의 돈이 일본의 승리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심지어 소위 애국 배팅이 존재하는 국내 시장에서조차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감정 싹 빼고 이 경기를 분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데이터가 단순히 누가 이길 거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0.5 핸디캡, 그리고 2.5골 기준 언더에 압도적으로 돈이 몰린다는 건요. 시장이 일본의 1-0이나 2-0, 저득점 승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그려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숫자가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두 팀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 극명하게 엇갈린 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이지 한 팀은 완벽에 가까운 항해를 했고 다른 한 팀은 그야말로 극적인 생존 드라마를 썼습니다. 일본의 무결점 여정과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생존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오이와 고우 감독이 이끄는 일본,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10골을 넣고 단 한 골도 먹히지 않았어요. 완벽 그 자체였죠. 게다가 로테이션까지 성공적으로 돌리면서 주전 선수들 체력 관리까지 끝냈습니다. 요르단하고 팔랑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는데 이건 오히려 팀의 멘탈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대한민국은요, 말 그대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다른 경기 결과 덕분에 정말 간신히 기적적으로 8강에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 덤으로 얻은 기회라는 절박함이 호주와의 8강전에서 2대1 전술적 승리라는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잃을 게 없는 팀이 된 거죠. 자, 이제 전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와 수비 중심의 축구. 이 두 이념의 충돌이 과연 경기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적인 전술 대결 구도는 바로 이겁니다. 잘 짜인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려는 일본과 실리적인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는 대한민국의 대결이죠. 일본의 핵심 공격 루트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 4-2-3-1 포메이션 안에서 기술 좋은 미드필더들이 수비수들 사이에 좁은 공간, 바로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공을 잃었을 때예요. 즉각적인 역압박, 이른바 개갱 프레싱으로 상대방이 역습을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공 뺏기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상대를 에워싸서 다시 공을 가져오는 전술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한국의 전략은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이경수 수석 코치가 대놓고 일본의 뒷공간을 공략하겠다고 밝혔죠. 이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일본 양쪽 풀백들의 뒷공간에 직접적으로 노리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전술 말고도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경기 외적인 변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쩌면 전술보다 더 결정적일 수도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27시간. 이게 뭐냐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회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27시간의 휴식 격차. 이건 경기 후반에 한국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둘째, 이민성 감독의 건강 문제로 인한 지휘 공백 가능성. 경기 중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 일본이 모두 3-0으로 이겼다는 심리적인 우위까지 이 모든 변수들이 경기 시작 전부터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배당률, 팀 컨디션, 전술, 그리고 변수들까지 다 종합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이 자신들의 시스템 축구로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55%로 가장 유력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실리적인 역습 축구, 이른바 상대를 끌어들여서 질식시키는 늪축구가 통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낼 확률도 25%나 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결국 이 경기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잘 조직되고 충분히 쉬어서 체력까지 비축한 일본의 시스템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예측 불가능하고 벼랑 끝에서 단련된 대한민국의 투혼이 이길 것이냐의 싸움이죠. 과연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로 체계적인 시스템의 승리가 될까요? 아니면 그 모든 예측을 뒤엎는 투혼의 이변이 일어나게 될까요? 데이터는 일본의 저득점 승리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25%의 확률은 결코 0%가 아니라는 점, 바로 이게 이번 경기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